금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곧장 만나뵐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외당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정말 싫은데요. 우리 장만 글로벌 증시 대비 영 힘이 없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휴전 소식에 다들 웃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사실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우나라장 열리기 전까지는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활짝 폈었죠. 제가 본장에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에서 미국장도 S&P나 나스닥이 한 1.7%, 막 8%까지 갔었어요. 근데 반토막 났죠. 그 지수 대비로. 실제로는 뭐 안도 랠리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로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 달 동안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이슈를 부각시켰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걸 딱 맞았던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우가 0.44%밖에 안 올랐거든요. 북미 회담도 있었죠. 그다음에 G20 회담에서 뭔가 무역 제의가 있을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물을 보시면 일단 현재까지 관세는 그대로 유지, 화웨이 제재도 유지. 그럼 사실 휴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휴전이 아닌 거죠. 협상 진행 중인데 아무것도 시장에 줄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이죠. 다만 멈췄던 것을 진행하고 추가 관세가 없다. 가장 호재를 받은 나라라고 한다면 중국이 맞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추가 관세를 맞게 되면 더 힘들지요. 물론 지금도 관세 때문에 골병이 들고 있지만 추가 관세를 하면 더 부담스러운데 일단 그걸 막았다는 걸 본다면 미국도 또 우리나라도 이익권에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중국만 이익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중국이 2.2% 정도 올랐죠. 오늘도 또 재개될지 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저께 상승도 제한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자리가 정말 가기 쉽지 않은 공허 안에 있구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어제의 미국장이 아니었나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일봉이 제가 추세선 그어놓은 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사실 어저께 두 가지 대형 이벤트면 이거 치고 가야죠. 못 갑니다. 음봉으로 끝났어요. 지수는 올랐는데 음봉이다. 그 얘기는 대기 매도사가 많고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3일 연속으로 올라선 건 사실이지만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는 부족한 상황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 지금의 자는 여전히 미국 시장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향후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헤드앤숄더가 월봉사고로 완성된다면 지금부터 더 치고 가는 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완성이라면 내려올 거고요. 완성이 아니라면 치고 가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확대됐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 시장 소외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왜 소외가 됐을까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6월 수출이 또 마이너스가 됐죠. 7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된 것까지 좋은데 이 3년 만에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 역성장이 되고 있다는 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기업이 안 좋아지면 시장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로 그러한 부분이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죠. 일본에서는 지금 그 겸직을 허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중국은 왜 올랐을까요? 경기가 나빠지는데 중국은 미국과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구나 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특히 반도체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금수 조치,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리는데 이게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아직도 세계에서 1위 종목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요.
아직도 반도체나 뭐 기타 소재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국내 시장이 불비런덕이었던 반도체 시장 때문에라도 어려운 거죠. 특히 어저께는 아시겠지만 이벤트가 끝난 다음 날이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이었고 7월이었고 7월 시작이었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자리에 바로 그 반도체 금수 조치 이게 시장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다른 악재가 하나 등장한 거.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소외로 이끌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나마 제가 좀 의외로 보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종목들, 대형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살 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해는 안 보고 내년을 바라보는 시장 대응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좀 변화가 들어오지 않으면 소외 현상은 계속 나타나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금리 인하가 좀 공격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좀 진행되면서 무역 협상이 좀 빠른 시간에 해결되는 모습이 나와야 좋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해결됐을 때 그동안 못 올라가던 종목들이나 시장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오늘 장중한 때 2112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높이 가려면 최소 7월까지는 조정을 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높게 가고 싶으면 좀 깊이 뺐다가 올라가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치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국내 시장이 지금 기술적으로도 딴 나라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시장을 더 소외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진행되는 사이에 양지수 모두 다 일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줄였고요. 코스닥은 빨간불의 탄력을 더 키워나가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5일간 떨어졌었는데 어제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손실이 만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각 새로운 이슈와 종목 이야기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공감텐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